자, 이번 시간에는 그 학습 곡선이라는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러닝 커브라고 부르는데요. 이 학습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는 무엇을 학습 곡선이라고 하냐면 그 훈련 자료의 그 수, 트레이닝, 우리가 알다시피 number of training 데이터죠. 그 훈련 자료의 수의 변화에 따른 그 훈련 오차, 트레이닝 에러나 그리고 상호 검증 오차, CV 에러라고 하죠. 그것을 표시한 그래프인데 이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. 왜냐하면은 그 더 많은 훈련 자료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이어스 문제냐 아니면은 그 베리언스 문제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.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한 그 하이퍼세시스를 우리가 가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. h of x를 그냥 세컨드 오더 폴리노미얼, 그러니까 평범한 폴리노미얼 오더죠. 우리가 집 가격을 예측하는데, 근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데이터입니다. 근데 데이터가 적은 개수부터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이 그 세컨드 오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올록한, 그러니까 볼록하거나 오목한 함수로 나타나겠죠. 자, 이 하나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를 피팅할까요? 뭐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지만 얘를 피팅하는 거는 너무나도 쉬울 겁니다. 그죠? 얘를 이렇게 해서 피팅을 할 거예요. 그 오차 없이 요거를 통과하는 이런 피팅이 우리가 가능할 거라는 거를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.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.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팅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. 만약에 데이터가 더 늘어나면 어떨까요? 뭐 어려운 건 아니죠. 요 두 개 정도를 피팅하는 그 오목 또는 볼록한 함수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. 요거를 두 개를 정확하게 지나가는 이런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. 또 데이터가 더 늘었다고 생각해 볼까요? 세 개 정도 정확하게는 못 맞추겠지만 요 두 개는 맞추면서 그 하나 정도만 살짝 비긋나는 이런 식으로도 맞출 수 있고요. 점점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그 피팅이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. 물론 그렇지만 트렌드는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겠죠. 그죠?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.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에러가 거의 없습니다. 그죠? 에러가 거의 0이고요. 여기도 에러가 거의 0이고 여기서는 에러가 조금 0보다는 그 큰 에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도 0보다는 조금 더 큰 에러가 점점 커지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고 싶은 겁니다. 지금 이 그래프는 수평축이 그 훈련 자료의 개수입니다. Number of train data. 축을 수평축이라고 하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M이라고 불렀죠. M. 그죠? 이 M축이고 이쪽은 그 에러를 나타내는 건데 어떤 에러를 나타내는 거냐면 이 트레인 에러와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를 각각 그려봅시다. 일단은 트레인 에러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트레인 에러. 트레인 에러는 샘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에러는 적을 거예요. 즉 여기 굉장히 작은 값으로 나타날 겁니다. 그렇지만은 점점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패턴이 생기고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은 그 데이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트렌드가 벗어나는 거는 점점 적어질 거기 때문에 좀 어림잡아서 생각을 하면 즉 점점 작은 데서 점점 커지는 이렇게 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그러한 에러를 볼 겁니다. 즉 얘는 J of train이죠. 즉 훈련 자료의 오차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그와 같은 그 훈련 자료로부터 얻어진 그 이 세타를 가지고서 J of CV, 크로스 밸리데이션, 전혀 본 적이 없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할 텐데 지금 보다시피 데이터가 작은 개수일 경우에는 그 전혀 본 적 없는 데이터는 엉뚱한 곳에 나타날 게 뻔하죠. 그러니까 굉장히 에러가 클 겁니다. 즉 굉장히 에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는 큰 데서 시작하고요. 그렇지만은
이것이 점점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트렌드와 유사하게 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친구도 점점 작아지는 양상을 띌 겁니다. 즉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J of CV 세타는 점점 작은 양상을 띠게 됩니다. 그리고 트렌드를 좀 설명을 하면요. 이 훈련 자료의 개수, 우리가 number of train data 축을 수평축을 그러니까 훈련 자료의 이 개수 축에 대해서 이 에러들 JCV나 JTrain은 둘 다 하나는 증가하는 양상을, 그리고 JCV는 항상 감소하는 양상을 띌 겁니다. 하지만 지금은 뭘 가정한 거냐면은 이 세컨드 오더 폴리노미얼을 가정을 한 겁니다. 물론 훈련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주어진 훈련 자료에 대해서 2차 항을 최대 항으로 갖는 이 폴리노미얼로 피팅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얘기인데, 그럼 만약에 이 그 하이퍼세시스가 항이 훨씬 작거나 아니면 항이 훨씬 더 많거나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그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케이스로 하이 바이어스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 역시 마찬가지로 이 러닝 커브를 그려볼 건데요. 러닝 커브의 모양은 이와 같이 수평축은 그 넘버 오브 트레이닝 그 데이터고요. 수직축은 그 에러 축입니다. 오차. 자, 하이 바이어스 문제라는 얘기는 우리의 하이퍼세시스가 굉장히 단순한 경우죠. 이렇게 직선으로 우리가 그걸 피팅할 경우를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직선으로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면은 직선으로 그 데이터 피팅을 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데이터 개수가 적은 경우를 먼저 가상을 한 건데요. 물론 적더라도 이 트렌드를 맞춰서 우리가 이러한 양상을 보이겠죠. 근데 데이터가 많더라도 사실은 그다지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. 그죠? 어차피 이 그 트렌드를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. 자,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것을 또 그림으로 다시 정확하게, 자, JTrain을 먼저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JTrain은 우리가 알다시피 훈련시킬 때 그 훈련 자료에 관한 그 오차를 얘기하는 건데요. 이 데이터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점점 오차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. 그렇지만은 처음에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서 이것이 평이한 이러한 양상을 띠게 될 겁니다. 왜냐하면은 이미 빨리 이 오차의 그 변화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순간까지 빨리 도달하게 되는 거죠. M이 증가함에 따라서. 자, 그러면은 그러한 경우에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는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? 크로스 밸리데이션 역시 그 시작은 똑같습니다. 앞에서 본 것처럼 제일 그러니까 큰 에러에서 점점 작아질 텐데, 이것 또한 크로스 밸리데이션조차도 더 이상의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에 변화가 없다 보니까 빨리 감소해서 이것이 거의 일정한 그러한 값을 띠게 됩니다. 지금 이거는 JCV라는 그 오차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오차는 거의 수렴하는 단계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보편적으로 굉장히 에러가 큰 에러를 갖는다고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에러가 상대적으로 제법 빅한 에러를 갖는 게 바이어스 문제라고 볼 수 있죠. 이 특징을 좀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. 그 JTrain 트레인 오차도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CV 오차도 작아지긴 하지만 굉장히 데이터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빨리 변화하고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되는데, 자,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바이어스 문제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최적화 문제를 풀고 있다면 데이터 훈련 자료를 더 얻는다 그래서 더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. 오차가 줄어들질 않죠. 계속 그대로 유지될 거란 얘기입니다. 즉, 이 그 러닝 커브를 그려보면은 이 바이어스 문제에서는 그 훈련 자료를 증가시키는 것이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.
자, 그에 반해서 만약에 그러면은 그 베리언스는 어떤지를 또 살펴볼 베리언스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베리언스 문제는 그 하이퍼세시스가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된다고 했던가요?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다시피 굉장히 크게 아주 높은 그 고차항의 하이오더 폴리노미얼을 쓰고 있는 그런 예를 들고 있는데, 즉 이 정도 되면 어떤 모양의 커브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을 때라든지 데이터가 많을 때라든지 그 모양의 커브는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와 같이 우리가 커브를 얻을 수 있고요. 지금 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이것을 피팅이 더 잘 될 건데,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. 그래서 굉장히 잘 되긴 될 거지만 그래도 나름 한계가 조금 있는, 점점 그 오차가 생기기 시작을 할 겁니다. 자, 그 얘기는 뭐냐면 역시 이 러닝 커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. 수평축, 즉 number of training sample, 우리가 M이라고 표현하는, 자, 이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서 앞부분에서 볼까요? 점점 늘어나면 늘어 처음에는 거의 증가를 안 합니다. 왜냐면은 그 피팅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. 그죠? 그러다가 점점 증가하는데, 즉 증가하는 양상이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할 겁니다. 완만하게. 그게 바로 그 소위 J-트레인의 특징입니다. 그 베리언스 문제를 풀 때는. 그러면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또 어떤지 궁금하겠죠? 크로스 밸리데이션, 이 수직축이 에러인 거는 알고 있죠? 자,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 것도,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데이터가 그 피팅이 적은 데이터에 대해서 피팅이 많이 되고 나면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들의 위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시작할 겁니다. 그렇지만은 얘 또한 시간이 지나면, 그러니까 훈련 자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점 그 에러가 줄겠죠. 근데 그 에러가 주는 양상이 그렇게 빨리 줄어들지는 않습니다. 이와 같이 천천히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게 베리언스의 프로블럼인데, 이 베리언스 프로블럼에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, 이 베리언스 프로블럼에서는요, 이걸로 가져올까요? 이 베리언스 프로블럼에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, 이걸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써야죠. 크로스 밸리데이션 오차가 점점 줄어들고 그 J-트레인의 오차도 점점 늘어나지만 데이터가 점점 늘어날수록 아직도 여기에 갭이 존재합니다. 일정한 갭. 그죠?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를 더 늘리면 늘릴수록 이 트레인 자료 같은 경우에 트레인 에러는 점점점, 이게 지금 다른 색깔을 가져왔나 보네요.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줄어들고, JCV는 어떻게 될까요? 이 트렌드를 따라서 점점 감소하겠죠.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J-트레인, JCV가 결국에는 일종의, 사실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일종의 J-테스트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오차죠. 이 오차가 이 정도였던 것이 데이터를 더 많이 늘리면, 이 정도에서 데이터를 더 많이 늘리면 좀 떨어져서 이만큼 오차를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. 그죠? 이 갭을 낮출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베리언스 프로블럼에서는 그 높은 분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를 풀고 있다 그러면은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얻는 것이 사실은 퍼포먼스를 우리가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게 바로 이 러닝 커브로부터 알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러닝 커브가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는 베리언스나 또는 바이어스 문제가 이 데이터 훈련 자료의 증가에 어떤 영향을 어떤 식으로 받을지를 가르쳐 주는 거고, 정확한 그러한 분석은 베리언스일 때는 데이터를 더 얻는 것이 도움이 되나, 바이어스일 때는 데이터를 더 얻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 러닝 커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.